안녕하십니까. 태울철학 장명훈입니다. 오늘은 사주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몸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몸은 정신의 집이라서 몸이 무너지면 정신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개용법이 뭐냐?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행운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습성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물하고 공기하고 음식이지요. 애가 태어나서 처음에 조그만한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서 기운은 내 몸에 남고 즉 거기는 밖으로 배출이 되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만들어져 갑니다. 내가 타고난 기운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한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작용하는 기운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있는 데 가서 살면은 아픈 사람도 몸이 낫듯이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풍수입니다. 양택이죠. 내가 사는 집이 기운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입니다. 내가 있는 집이 자양이 어디냐. 내가 원래 내한테 좋은 방향이 어디냐. 어느 쪽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있고 색상의 오행이 있죠. 사주가 정해진 것이라면은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의 조건은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하나하나 더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드는데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옛말에 사주부려 관상이고 관상부려 심상이라 했습니다. 타고난 사주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모습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주로 태어난 사람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주와 인체의 오행입니다. 여기서 목은 근육과 신경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화는 정신이 되고 토는 살이 됩니다. 금은 뼈인 골격이 되고 수는 혈액과 체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고 이렇게 상극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고 이 부분이 잘 명확하게 잘 돌아가야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우리 몸에 4대 영양소를 일반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과 그 다음 비타민이라 하지요. 단백질은 피와 살을 만들어줍니다. 탄수화물은 몸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원인 포도당으로 변해가지고 쓰고 남은 포도당은 몸의 지방으로 축적이 되지요. 그 다음에 몸에 축적된 지방은 내 몸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서 그리고 내한테 제일 중요한 체온을 또 유지를 해주지요. 그리고 뇌의 65%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지방량과 양질의 지방을 내가 잘 가지고 있었을 적에 뇌도 활성화가 되고 내 몸에 보온이나 하는 그 체온을 유지하는 이런 기능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비타민과 미네랄은 몸의 각 기관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각종 영양소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을 고루고루 잘 섭취해 줌으로써 사람이 건강을 유지를 합니다. 어느 것이 너무 많고 어느 것이 하나 작으면은 그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우리 몸이 토입니다. 토고 토인 살과 수인 물의 관리에 있습니다.
인체의 약 71%가 물이지요. 지구의 71% 정도도 물이고, 그래서 수입 물이 이 사람인 토에 살과 어우러져서 사람의 겉모습과 건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 물이 작고 토에 살이 많으면은 몸이 건조해집니다. 몸이 건조해지면은 그 사람이 정신 또한 건조해집니다. 메마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입 물이 많고 토에 살이 작으면 습해지지요. 이러면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사람이 습해진다는 거는 정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거지요. 수입 물이 혼탁해지면은 토의 살도 혼탁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내가 먹은 음식의 기운들이 다 우리 몸의 체액에 저장이 됩니다. 혈액이 저장이 돼서 온몸에 다니면서 영양을 주고 거기에 있는 것을 노폐물을 빼와서 외부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이 수입 물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혼탁해지면은 이 몸이 탁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내 정신도 맑아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물이 이제 체액이죠. 이게 우리 인체의 이제 순환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은 혈액이 영양소를 가지고 우리 세포 구석구석 조직으로 들어가서 세포에게 수분과 영양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발생한 노폐물을 다시 혈액이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인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조직으로 들어가는 수분이 혈액으로 잘 되돌아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이 붓게 되지요. 노폐물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비만인 사람이 저녁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은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부종이 생기지요. 물의 오행의 분류입니다. 물에도 다 오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맛하고 색깔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자, 목은 맛으로는 신맛입니다. 색깔로는 녹색이 되고요. 청색도 들어가는데 청색은 물의 색깔하고 조금 이게 진해지면은 물색으로 가고 얕아지면은 목의 색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냥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목은 신맛이고 녹색인데 신맛 나는 거 있잖아요. 레몬차, 식초, 비타민C. 그래서 여기 목을 목국토로 한다 해서 목은 우리 몸에 오면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식초, 각종 감식초라든지 그 다음 여러가지 식초를 많이 담아서 이래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분들 있고, 몸이 아픈 분들이 비타민C를 메가요법을 쓰니까 좋아졌더라 하는 게 이 목 신맛이 들어가면은 몸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되면은 김치국물 싱글 먹였잖아요. 그래서 목의 신맛입니다. 청소 역할을 하고, 화는 선맛입니다. 홍색이고, 영지차, 커피, 루이보스트인데, 화는 우리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온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지요. 그래서 이제 화가 약하면 체온이 저체온이 됩니다. 저체온이 되면 몸의 순환이 잘 안 됨으로써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다음 토는 우리 몸으로 치면 살인데 맛은 단맛이 되고 색은 노란색이 됩니다. 이제 둥글레차나 설탕이나 액기스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둥글레차는 이게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이 요 둥글레차를 장복을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오래 마시면은 위장이 좋아진다. 이래서 제가 이어놨습니다. 설탕하고 액기스는 단맛인데, 이게 토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맛은 여기
목의 선맛하고 화의 목의 신맛과 화의 선맛과 검의 매운맛, 그 다음에 수의 짠맛을 다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맛을 섞어 가지고 어떤 맛의 특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짜도 단 걸 넣으면은 그 짠맛이 덜해지고, 매워도 덜해지고, 어디든 간에 단맛을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 맛이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약방에 감초라고 하지요. 감초가 오행으로 치면 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데 감초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검은 매운맛입니다. 색은 흰색이고 생강차, 수정과 이런 것들이 검에 들어갑니다. 수는 맛은 짠맛이 되지요. 바닷물이 짜죠. 소금이 짜고 색은 검은색입니다. 그 수에 해당하는 건 뽕잎차가 있고 소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 있을 적에 뽕잎차를 다른 말로 신선엽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뽕나무다 이러면 당뇨에 좋다 이러니까 당뇨가 뭐겠습니까? 몸에 있는 당이 소변으로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혈액이 맑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뽕잎차를 먹으면 그 부분을 맑게 해줍니다. 물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뽕나무에 나오는 것을 다 약으로 쓰죠. 누에도 쓰고 뽕나무 잎, 그 다음에 뽕잎은 차로 하고 뽕나무 가지나 뽕나무 뿌리는 다 약재로 쓰고 다 하죠. 그 다음에 소금물, 요거는 소금도 수의 짠맛인데 소금도 약으로 쓰지요. 소금을 그냥 하면은 여기 여러가지 불순물이 있으니까 여러 번 구워서 죽염을 만들어서 이 물을 가지고 몸에다 적용을 하면은 내 몸의 물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죽염은 뭐 많이 드셔도 괜찮다. 어디에 안 좋은 데 있으면 소금물로 소독하고 청소하고 이러면은 그 부분이 다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하는 거지요. 레몬밤이 있습니다. 허브 종류지요. 레몬밤이 이제 내장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는데, 요것은 레몬밤은 식후에 레몬밤을 먹고 나면은 먹고 운동을 해야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이게 남자인데 몸이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체중이 안 줄어들다가 이 운동을 할 때 레몬밤을 정제를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1.8리터짜리 한 병을 매일 먹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체중이 많이 빠졌답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체중이 빠지고 나니까 힘을 못 쓰겠대요. 예전에는 이분이 체격이 좋으니까 무거운 거 끄떡끄떡 들었는데 체중이 빠지니까 힘이 빠져서 너무 빼도 안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에 요 키위가 있습니다. 키위 역시 우리가 연육작용을 한다죠. 그죠? 고기를 부드럽게 한다. 이게 내장지방을 분해작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가 심한 분들이 식후에 키위를 하나씩 먹으면은 변비를 제거해 준다고 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고기나 음식을 먹고 나서 나중에 키위를 조금 먹으면은 입안에 끈적끈적한 기운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키위를 이렇게 먹어주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빨리 연육을 시켜가지고 빨리 밖으로 내보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핑거루트가 있죠. 핑거루트는 뿌리 식물인데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인다 이래서 많이 드시는데 이제 이것은 보니까 부작용들이 사람에 따라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고 해서 조금 드셔보시고 안 되면은 몸에 뭐 발진이 있던거나 뭐 가려움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복용을 중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걸 할 적에는 핑거루트를 할 적에는 조금씩 해서 내 몸에 맞는 양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논이 이제 한참 이야기를 했지요. 도차에서 너도 나도 하니까 이거 가공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색가루가 나와서 이제 문제가 돼서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항염 작용,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고 항노화 작용, 이 세포를 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아로니아와 같은 베리류 항산화 작용하지요. 한때는 한참 유행했지요. 요즘 또 아로니아를 뭐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신다고 하죠. 이게 눈이 안 좋은 분들이, 시력이 이제 문제 있는 분들이 아로니아를 먹어서 좋아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약재입니다. 약재. 민간에서는 한의에서 다 쓰고 있지요. 좀 몇 년 됐을 겁니다. 요 빼빼목이라고 있어요. 신선목이라 하는데, 이걸 먹으면은 살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진다 이래서 한때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식약청에서 그 일반 판매를 못하도록 중지를 시켰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약재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 빼빼목이 신선목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지니까. 그 다음 강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강골목은 참살이 나무인데, 이것은 골다공증에 좋다고 합니다. 강골목. 뼈를 단단하게 해준다. 근데 그 다이어트에 이제 왜 이게 들어가느냐. 이 뼈가 좋은, 뼈가 단단하면은 금입니다. 몸에 금의 성분이 강해지면은 토의 성분을 설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의 성분이 강하게 만들어주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 뼈도 튼튼하게 하지만은 우리 이제 호흡기에 해당하는 폐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은. 그럼 맑은 이제 공기를 잘 마셔가지고 혈액을 잘 이렇게 청소를 잘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골목이 있습니다. 적골목은 마로줌나무라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뼈 부러지고 뼈 다친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그 다음에 관절 부위에 여기 병이 있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적에 그냥 여행적인 그 모습, 살만 빼고 근육만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는 생각은 조금 버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적당하게 살이 없으면은 오히려 병이 생깁니다. 지방도 적당하게 있고, 그러니까 남들 보면 그냥 보기 좋다. 그런 상태가 됐을 적에 사람의 그 기능이 제일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핵심은 운동과 음식입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되는 것은 작게 먹고 에너지가 소비시키는 것을 많이 먹습니다. 요거에 있는 것은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적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음식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눠 버립니다. 첫째, 내가 먹으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단당이 있고 이당이 있고 삼당이 있고 다당이 있고 복합당이 있지요. 그건 뭐냐. 설탕, 액기스, 과일,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내가 어떤 걸 먹든 간에 내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다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포도당으로 변해서 이제 혈액 속에 많이 머무면서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이 이제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많이 있다 이래 되면은 몸에 공급하고 남은 포도당은 간의 지방으로 축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요. 각종 내장에도 막 접촉이 되니까. 그래서 성인병의 시작이 중성지방에서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중성지방이 올라가서 이게 안 내려와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10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고기도 하나도 안 먹고 야채만 먹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내려가요, 중성지방이.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는데
검진하고 나서 그 상담하는 분이 가정의학과 여자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성지방 이야기를 했더니만 내가 먹는 걸 그만 먹는 거 뭐 드시는데 이걸 자세하게 묻더니 이제 제보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님, 당에는 단당하고 이당하고 다당하고 복합당이 있는데요. 그게 설탕하고 과일하고 액기스하고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복합당입니다. 이게 내 몸에 들어가면은 다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 속에 머물게 되는데 그게 이 포도당의 농도가 많은 게 그게 중성지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내가 이제 그동안 먹으면서 잘못했던 게 뭐구나 그걸 알은 거지. 그 당시에 그랬죠. 그죠? 밥하고 야채만 먹으니까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럼 조금 돌아서가 있으면은 또 과일을 가져다 줍니다. 과일을 가져오면 또 과일을 먹고 또 주변에서 그 지방 때문에 중성지방 높아서 고기 못 먹는다 하니까 힘 빠지면 안 된다고 그 홍삼 있잖아요. 홍삼을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 친척분 중에 그 인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삼 등자 캐슬 적에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그 홍삼을 가지고 그걸 만들지. 청을 만들잖아요. 벌꿀하고 설탕하고 이래가지고 청을 만드는데, 그걸 또 보내주면은 이제 식후에 이제 또 보면 그걸 또 한 잔씩 마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가 먹은 게 전부 다 이 탄수화물 종류만 먹었더라고요. 섬유질은 물론 먹었지요. 그래서 식생활을 그때부터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단백질하고 섬유질하고 있고, 제가 이제 비타민C를 이어놓은 거는 청소작용을 하니까 이어놨습니다.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 이런 것들은 이 에너지를 소비를 시킵니다. 옛날에 보면은 황제 다이어트 이야기가 있었죠. 고기만 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고지방 다이어트도 이야기 있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인데 지방을 먹는데 왜 살이 빠지느냐? 고기 먹는데 왜 살이 빠지느냐? 사실 빠집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이런 부분에 의사도 아니지만 저는 내 몸으로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 고기라든지 이 야채 이걸 좀 배부르게 많이 먹고 나면은 몸이 나른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먹은 것을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이 운동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다른 데 쓸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몸이 나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을 적에 밥을 하루에 3끼 꼭 챙겨 먹습니다. 먹는데 여기 밥은 이제 콩이 많이 들어간 잡곡밥을 먹습니다. 콩이 많이 들어간 거. 콩에 이제 양질의 단백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밥은 잡곡밥을 먹는데 콩이 많이 들어간 것을 먹고, 저는 야채나 이런 것들을 접시나 이런 데다가 제가 한 끼 먹을 양을 딱 담아서 밥하고 같이 먹습니다. 반찬을. 그러면 내가 내 먹을 양을 이렇게 딱 담아서 이래가 먹다 보면은 이게 많다 작다 어느 정도 먹었을 적에 내 몸이 편하다 아니면 조금 과식했구나 하는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외식을 하잖아요. 고기를 먹을 적에는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날은 요걸 안 먹어주고 고기만 많이 먹어줍니다. 그렇게 해도 체중이 잘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비율을 이렇게 이제 포도당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느냐 따라서 내가 체중을 조금 내리려면 내리고 올리려면 올리고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고 식후에 키위를 먹어주면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는데 저녁은 가능하면 좀 일찍 먹는 게 좋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6시 되면 저녁을 먹고 아침은 간단하게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있다 보면은 소화가 되고 나면 허전해지잖아요. 그때는 내 몸에 맞는 물, 차를 선택해가지고 수시로 많이 마셔줍니다. 이 물을 마시는 법이 한 번에 내가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먹으면은 하루에 몇 번 안 먹어도 내가 물을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서서 내 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먹을 적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녁에 자기 전까지 저 종이컵 작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한 컵씩 수시로 마셔줍니다. 뭐 10분 간격, 20분 간격, 30분 간격 이래서 수시로 물을 계속 주니까 몸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1, 2, 3, 4, 5, 6의 비율을 잘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면은 체중을 마음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원래 60이 되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은 못 합니다. 못해서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걸어줍니다. 한 1시간 반. 1시간 반인데, 그러면은 한 8km 정도 걸어줍니다. 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먹고, 저녁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체중 조절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패턴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밑에 적어 놓은 게, 한 번씩 보면은, TV 보면은 거꾸로 식사법이 많이 나옵니다. 좋다고 해서, 네, 좋습니다, 이게. 영양을 많이 섭취하죠.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보면은, 바나나, 토마토, 이런 거 많이 였더라고요. 그 단맛 나는 과일을 먹으면은, 그 밥을 먹는 거나 설탕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론 영양분 차이도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체중을 좀 빼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거꾸로 식사법을 할 적에 차라리 그냥 지방이 작은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드시고 과일을 빼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야채나 기타 등등 그렇게 밀가루 음식 먹으면 살찌는 것도 그 탄수화물에 그게 높기 때문에 열량이 높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되지요.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사실 비슷하지. 잡곡이 들어간 밥 적당히 매 먹는 양을 딱 떠놓고, 요 반찬으로 하는 이것을 제가 많이 먹습니다. 밥은 이것을.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나 고지방 다이어트, 이것은 하면 살은 빠지는데, 사람이 영양이 불균형이 오겠죠. 우리가 이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존재하기 위해서 건강을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제 다이어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워낙 열량이 많은 음식들이 많고, 음식마다 다 설탕 들어가고, 단 거 들어가고, 우리가 단 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비만 인구가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는데, 돌아서서 허전하니까, 과일 먹고, 과자 먹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먹어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 성분, 이걸 안 먹으면은, 이게 몸에, 쉽게 말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에너지원이 되는데, 뇌는 끊임없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영양을 끊임없이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먹어주면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그것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적에 배부르게 드셔야 됩니다. 배부르게. 그 대신 좀 맛은 없겠죠, 그죠? 설탕이 좀 작게 들어가고,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살은 분명히 빠지는데,
좀 맛은 좀 없겠죠. 없는데 먹다 보면은 이 나름의 맛이 다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그 맛이 맛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저 홍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톡 쏘는 맛. 그 처음에 그거 먹으면은 못 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먹다 보면은 그 맛이 맛있어집니다. 젓갈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각종 음식들이 나름의 고유의 맛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자주 먹다 보면은 그 맛에 내가 익숙해지면은 거기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결론입니다. 하루에 2끼 이상은 꼭 드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딱 먹으면 됩니다. 그릇에다가 내 먹을 만큼만 딱 떠가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당이 되는 내 몸에 들어가서 포도당이 되는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을 일찍 먹고 출출하면은 몸에 좋은 차를 마셔주면 됩니다. 건강에 좋은 차, 내 몸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양의 물을 자주 많이 마셔줍니다. 그리고 뭐 내장 지방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어떤 식품 같은 것도 내 몸에 맞는 걸 찾아서 같이 섭취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유산소 운동 꾸준하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요즘은 대부분 저체온이 많다고 합니다. 몸에 지방이 많으면 지방이 성질이 차기 때문에 체온이 그 지방이 활성화되면 돼서 체온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했을 적에 체온을 올려줘야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내 몸의 순환도 잘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먹은 음식의 영양을 골고루 잘하고 찌꺼기 배출도 잘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운동 꾸준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 달, 2달 지나면서 건강해지는 내 몸 보면서 행복해 하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중성지방 때문에 오랜 세월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걸 해결하고 나서 체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거 알게 된 게 제가 결국 뭐냐, 이 음양오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